한 주간 교계 이슈를 들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기독교대학감리회 소식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현재 감리교 같은 경우에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취하가 되면서 예.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 2일이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렸습니다. 네. 전 감독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이 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감독회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리교 본부에서도 전 감독회장이 5일에 이제 출근하고 복귀한다는 거 밝혔고 또 교계 언론에서도 전 감독회장의 업무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마치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반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실이 착각에 비롯된 오보였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긴 했는데 잘못 제출하면서 생긴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감독회장 복귀설은 여러 실수와 이렇게 착각이 엮어지면서 만들어낸 해프닝으로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법적인 문제 있는데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차분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우선 알다시피 감리의 현 감독회장은 금권 선거와 선거권자 선출 문제로 법원에서 선거 무효, 예.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요. 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이제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 감독회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과 제기했던 김모 목사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이모 목사가 돌연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소송 취하 서류가 아니라 상고 취하서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예. 2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이는 피고인 전명구 목사 감리교 측이었는데 예. 엉뚱하게 원고 측이 이제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피고인 측 감리교 본부도 소송 취하서를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고심 이제 소송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소리를 받고 상고 취하서를 이제 받고 접수를 했는데 원고 측이 제출한 상고 취하서를 접수하게 되면서 홈페이지에 이제 상고 취하로 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을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뒤에 이걸 발견하고 이거를 다시 취소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해프닝은 상고 취하 자격이 없는 피상고인들이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 행정 실수를 하면서 빚어진 일로 그렇게 해프닝처럼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그러면 소송 당사자들이 지금이라도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을 하면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당사자가 합의해서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정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도 풀리게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당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김모 목사가 다시 3일자로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만일 감리교 본부가 소취하서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 선고 무효 소송은 일단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리교 측에서 다시 이 동의서를 제출해 줄지는 아직 미주시이고요. 예. 그리고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모 목사가 예. 소송을 취하하려던 입장을 바뀐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다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상고를 기각해달라는 그런 서류를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모 목사는 이 사실 확인서에서 재판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지만은 원고의 실수와 착각이었기에 이를 전부 철회한다고 그래서 대법원 측에서 이 소송을 각하해줬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최종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예. 일단 이 감리교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잘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탈북자 북송 문제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가 탈북자를 위한 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어요. 네, 기선총회는 국내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복음화와 신앙 양육을 위해 예. 탈북자 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국내에 70여 개의 탈북자 교회가 있지만은 예. 그 선결교회는 아직까지 탈북자 전문 교회는 아직 없는 상태인데요. 네. 이들을 이제 선교하고 앞으로 북한 선교를 대비해서 이들을 사역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이 탈북자 교회가 교단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정회 총회장은 이 취임할 때부터 탈북자 교회 설립을 중점 사업으로 발표했고 이번에 목회 서신에서도 탈북자 선교를 위해서 교회 설립 위해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이제 기금이 정립되는 대로 곧바로 탈북자 교회 설립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열악한 형편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해서 이제 매년 1,000명에서 3,000여 명이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약 3만 3천 명이 탈북자가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취약계층이고 생활거부를 겪고 있어서 그 신앙생활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탈북 초기에는 한 70% 정도가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시간적이 흐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25% 정도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커지고 탈북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례적인 정책이 아니라 체계적인 신앙 양육하고 그리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선교를 할 때입니다. 탈북자뿐만 아니라 요즘에 탈북자들이 북송되고 탈북자 인권이 많이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일면서 한국 교회가 이 탈북자 인권 문제라든가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취업 문제도 해결에 나서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교육 문제라든가 치료 지원 같은 복지 정책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탈북자 문제도 우리 교회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에 목회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돼서 특히나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좀 어려워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보험건강공단이 2018년도에 기속소득과 2019년도에 재산 가표 변동 자료를 근거로 11월분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그런 공지가 있었는데요. 일반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많게는 2배로 늘어났다고 하소연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대개 지역 건강보험은 주택이나 이제 자동차 소유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목회자의 경우 사택이나 뭐 이제 자동차 교회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이 돼서 목회자가 지금 더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종교인 가세로 인해서 목회자들에게 세금까지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국민연금하고 이게 보험료까지 인상이 되면서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이제 연말정산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잖아요. 근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90%가 종교단체라는 발표가 나왔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중에서 61개가 종교단체이고 그중에서 6개는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포함된 것은 거짓 기부 영수증을 이제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는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거짓 기부 영수증이 총 41건에 9억 7,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이제 건강해지고 정직해졌지만은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올해도 정확하고 정직한 발급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발급을 했으면 반드시 발급 명세서를 꼭 기록하고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회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황승현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